SCP-120은 약 2.5m의 지름을 가진 연분홍색의 아동용 물놀이장으로 디자인부터 재질, 그리고 크기 등등 지극히 평범하디 평범한 물놀이장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평범한 외형과는 달리 120은 상당히 신비하고도 유용한 변칙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심지어 재단 박사들이 직접 유용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이러한 120의 변칙성은 바로 다른 공간으로의 순간이동. 120의 내부는 항상 빛나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 이 액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대상은 순식간에 120과 연결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만 해도 120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론가 이동한다면 어디로 이동하는 것인지 등등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무려 2년간 꾸준히 D계급을 갈아넣은 연구를 통해 120의 변칙성에 대한 규칙성과 이동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답니다. 박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120과 연결된 장소는 우주공간부터 태평양, 사막과 히말라야 등등 무려 11군데이며 사용자는 각 장소마다 고정적으로 정해진 좌표로 순간이동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다만 이때 사용자가 직접 도착지를 정해서 이동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때그때 연결된 장소에 따라 120의 내부 빛깔이 변화하며 120은 정확히 정해진 순서에 맞춰 사용자를 각각의 장소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파악한답니다. 즉,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충분히 120의 변칙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120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물론 반드시 의식이 또렷한 상태의 사람이 들어갔을 때만 변칙성이 발현된다거나 옷을 포함해 37.8kg 미만의 물품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변칙성이 발현되는 등 120도 제한사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게다가 그때그때 원하는 연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아무 의미 없이 순간이동시켜 순서를 맞춰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어 몇몇 요원들은 120의 사용을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한사항이 그리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다 이를 어긴다고 해도 순간이동만 안 될 뿐 딱히 큰 위험이 발생하진 않으며 수많은 D계급들이 대기 중인 재단에게 있어 누군가를 보내 순서를 맞추는 것 따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반면 120을 활용한 순간이동은 비용도 전혀 없고 위험 부담도 없다 보니 딱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답니다. 실제로 현재 재단은 몇몇 연결 장소에 전초기지까지 세워가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령 푸른 빛깔의 120은 사용자를 태평양 어딘가에 해수면 2m 위로 이동시키는데 현재는 정확히 그 위치에 재단 소속 함선을 대기시켜 화물실 내부에 도착하게끔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격리 실패나 적의 침입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치가 높은 SCP 자료나 요원은 즉시 여기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또한 120이 회색 빛깔을 띌 때는 비의 바다라 불리는 달의 어딘가로 사용자들을 순간이동시키는데 재단은 이곳에 꽤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전초기지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고 설령 지구에 문제가 생겨도 피난할 수 있는 재단이 확보 중인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120이 짙은 검은색일 때 연결되는 장소인 특수한 우주공간인 일명 라그랑 주점은 현재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힘들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SCP 처리 및 우주 이주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120은 재단에게 꽤나 중요한 물건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때문에 격리 절차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심지어 재단은 120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맡을 대규모 기동특무부대 시그마-6 통칭 경비행기를 만들어 120에 대한 방어와 정비, 그리고 도착지 관리 등을 맡기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용 SCP이다 보니 관리 자체가 어려울 건 없지만 도난 및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따로 격리 장소까지 만들어 실시간 CCTV 감시 및 무장 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연결 장소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 이외에 12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와 이동 목적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
반드시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120 본체에 대한 격리는 기본. 각각의 도착지에도 CCTV 및 무장 요원들을 배치해 120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답니다. 이 같은 격리와 동시에 120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인데요. 박사들은 120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변칙성에 대한 비밀이 있을 것으로 추정, 성분 분석을 시도했지만 분명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120은 톱부터 총, 폭탄과 레이저 등등 어떤 방법으로도 흠집조차 나지 않아 아예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답니다. 또한 120 내부에 있는 액체 역시 밖에서는 분명 액체처럼 보이지만 어째서인지 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역시나 분석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에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120을 만든 것인지, 또 변칙성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만이 난무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재단 요원들이 사용하는 긴급 탈출 도구 SCP-12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막부터 바다,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이어진 120. 과연 120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120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